그러면 우선 지금 시작을 검사님께서 이모 보좌관을 1번으로 신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차순위로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홍장원 차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러면 한번 오늘 의견 토대로 검토해서 증거 의견을 그러니까 그 예. 조사 계획을 한번 일괄해서 제출하실 건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증인들이요. 시간은 혹시 주신문 반대신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전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신문 기준으로 예. 말씀하신 거죠? 반대신문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재판장님, 저희 증인 신문 순서에 관해서 예. 우선 변호인 측에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아무래도 핵심적인 증인이 홍장원입니다. 예. 사실 가장 피고인하고 의 사이에 진술이 배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증인은 이미 그 내란 사건에서도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주신문 본신문 앞에서 한 300쪽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내란 사건의 판결이나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증인 신문 범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1번이나 2번으로 이렇게 증인 신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이 특검에서는 이 사건이 내란이 안 되니까 이제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공소장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배경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신문을 해야 될지를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사건들의 진행 경과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줘야만 그게 어떨 경우에는 1시간 정도로 저희가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2시간, 3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모 보좌관은 어때요? 이모 보좌관은 이 현직입니다. 지금 정보원의 현직이라 지금 특검이 계속 말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그 증인 신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취한다고 하는데 다른 증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정원 내부 증인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홍장원하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 작성이라고 하는 게 그 세간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어쩌면 그 부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은 그 증인 신문의 범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증인도 저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신문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증인도 홍장원 증인 직전에 저희가 신문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모 보좌관이든 뭐 다른 이제 국정원 소속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국정원 소속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 그 허가 절차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인신문에 비화폰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까 저희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주장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보고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의 독대 상황에서의 그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결국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의 보고 등을 통해서 국가안전부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상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정리된 다음에 전부 일련의 후속 범행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증인들은 그러한 일련의 후속 범행에 관련 증인들로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루어진다면은 크게 증인신문이 겉돌 가능성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심리가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전히 그 이모 보좌관 및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서를 좀 유지할 예정이고 저희 특검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피고인 측 의견 주신 것 중에 보면 그 24년 3, 4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가 여인형 신원식 이런 분들이 그 관련된서 좀 일부 증언을 하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증언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24년 3, 4월 안가 모임 내지는 그 12월 3일 날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일부는 이제 위증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뭐 문건 전달이라든지 배포 등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사안이 좀 독립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먼저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나머지 직무유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사님 의견처럼 그 홍장원을 포함한 기초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피고인하고 나눴다는 대화가 대부분 이제 이 기소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도 순서는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사건 판결 결과 등을 좀 종합해서 그 홍장원 등에 대한 그 증인신문 범위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검사님 괜찮으시면 이 사건을 그렇게 그날 당일날 있었던 대통령실, 그러니까 특히 위증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위증과 관련된 부분 중에 나 뭐 아니면 그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은 뭐 문건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앞부분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홍장원 등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제출하시는 그 증거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진행하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시겠죠? 예, 소송주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정인규 경호처 보좌관 부분은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박종준 처장 사건하고 공통된 증인이라서 요거는 한 기를 좀 진행을 해서 두 사건을 좀 병행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인이 하루에 나와서 뭐 오전에 이 사건 증인 신문하고 오후에 뭐 박종준 피고인 사건 진행하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은 검사님께서 하여간 그 증거조사 의견을 주시면 그 박종준 사건 측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거기서 받은 의견하고 조율을 좀 해서 재판부가 그 신문 기일은 한번 정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일단 이 사건은 양측에서 그 두 사건 의견을 봤을 때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건 쟁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공통된 부분은 그 정인규 증인 관련된 부분 한 부분밖에 없어서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하고요. 요 정인규 증인 신문하는 날만 오전 오후로 같은 날 진행해서 증인이 하루만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검사님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분이 여인형, 이상민, 신원식 정도가 있고 나머지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증거 목록 2번에 110번, 226번에 윤모 씨로 돼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가명 허진혁 그 정도가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김나무 기조실장 예, 있습니다. 김나무 기조실장까지 요 이 기조실장은 혹시 어때요? 관련성이 홍장원 등 증인신문하고 관련성이 그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일반 다른 부분이 더 관련이 많은가요? 아, 예, 홍장원 차장 신빙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역시 요것도 그쪽이랑 묶어서 하고 예, 마찬가지로 요 국정원 소속인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명 허진혁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인형, 이상민, 신원식, 그 다음이 정인규,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 등과 관련된 국정원 관련자들 그렇게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네요. 근데 재판장님 저 허진혁이는 예, 그분은 홍장원의 진술 신빙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경우에는 그 국정원의 보안 팀장인가 처장인가 했던 사람인데요. 주로 CCTV하고 비어폰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고요. 허진혁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센터인가요? 거기 소속된 직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어폰 관련되는 진술을 주로 했습니다. 예, 요 취지는 그 홍장원 차장 이후에 저희가 증인신문 되어야 된다고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홍장원 차장 이후에 증인신문 하는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뭐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만 관련 있는 증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모두 홍장원 차장 보고 이후에 시간 순으로 후속 1년 범행 관련된 증인들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 여인영, 이상민, 신원식 요 세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측 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검토 후에 이상민 장관 관련 판결 같은 판결문을 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아예 증인 이제 조서 자체를 좀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예, 이 부분은 좀 후순위로 미뤄두고 예. 신원식, 여인영, 그리고 특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에서는 또 지원 거부를 하기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신원식 장관부터 저희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요 지금 그러면 여인영, 신원식 요 두 사람은 특별히 지금 다른 조치가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죠. 저희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환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되면